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을 진행하게 된 한유정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과 예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절 교육, 비즈니스 매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회사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예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예절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베풀어야 할 것 같은 것들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또는 각 사업장에서 우리 서비스의 품격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직원으로서 또는 사장님들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드리다 오전에는 1편으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마이크가 하나 보이네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보는 용건부터 전하고 프로는 잡담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저의 프로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사내 강사로 재직했을 때 이제 경력체 업체가 이제 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룹과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BMW 그룹에서 교육기획과 사내 강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판매를 하시는 우리 여사님들 또는 직원분들에게 가장 많이 메시지를 드렸던 말인 것 같습니다. 초보는 용건부터 전하고 프로는 잡담부터 시작한다라는 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 쉽게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또는 물건을 구매하러 갔는데 어떤 직원은 좀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뭐 안부나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좀 건네가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는 직원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용건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훅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구매하러 오셨어요? 또는 뭐 드릴까요? 하고서 그 영업장의 목적을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만약에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직원의 서비스 응대를 받으셨을 때 조금 더 기분 좋고 조금 더 내가 환대받는구나 라는 감정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만약에 고객이다라고 하면 저는 저를 힘껏 환영하면서 반겨주시는 직원분을 향해서 조금 더 호감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환대 또는 스몰 토크를 고객에게 전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라는 부분은요, 제가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을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 예절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스몰 토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좀 짚고 예절에 대해 또는 매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쉬워지는 말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에게 스몰 토크라는 것을 좀 잘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스몰 토크라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환대하는 느낌 또는 환영하는 느낌 또는 내가 고객을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내 고객을 환대하고 있어요. 라는 환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들을 고객에게 좀 전달하면 좋을까요? 네,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고객을 칭찬하기라는 것이죠. 고객님 정말 오늘 화사해 보이세요. 고객님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정말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보이네요. 고객님 식사는 드셨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인데요. 우리 학습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오전에 아침 식사는 좀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는 어떤 것들이 좀 드실 건가요? 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날씨.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과 먹구름 사이에 환하고 아주 청아한 날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오늘 교육 함께 들으시는 사장님들이랑 좋은 메시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기분들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실 건지 또는 이 음식을 통해서 오늘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스몰 토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객에게 스몰 토크를 통해서 환영하는 마음, 환대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주면서 예절 그리고 조금 더 매너 있는 서비스 직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절, 매너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예절의 첫걸음은요. 우리가 고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참 전달이 잘 되었을 때 아, 내가 예의 있는 응대를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이 서비스 업장으로부터 환대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너와 예절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매너와 예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도 한 기업체에서 임직원분들, 신입사원분들을 대상으로 5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정말 1년 중에 1월달과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교육에 정말 이 메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많은 신입사원분들을 강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입사원분들이 반드시 꼭 받으시는 과목 자체가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설문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입사원이라면은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도 좀 필요하지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예절과 매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전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절과 매너 이렇게 신입사원분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의 임직원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또는 우리처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도 예절과 매너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서 물론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신입사원분들 또는 임직원분들은 회사 내부에서 이제 강사들에게 또는 내부 직원분들에게 교육을 받으시지만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절과 매너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에서 그냥 상사들의 눈치 또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눈치껏 배우게 되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치껏 배울 수 있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너와 에티켓, 예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득화돼서 몸소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충분한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 예절과 매너가 중요한 이유, 첫인상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 그리고 예절로 서비스의 품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예절과 매너가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말로는 예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매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고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절과 매너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고객이죠. 고객은 한자로 돌볼고와 손님 객자를 쓰면서 다시 돌아온다. 즉, 단골로 오는 손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비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에는요. 보통 고객님이라는 단어 호칭을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고객님이라는 말보다 손님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단어와 손님이라는 단어는 각 사업장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고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고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조금 크게 한번 범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누구일까요?
고객은 외부 고객으로도 나눌 수 있고 내부 고객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고객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너무 잘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가요? 고객은 크게 외부 고객, 내부 고객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을 내부 고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 고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외부 고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 고객이 중요한가요? 내부 고객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서 사실 외부 고객이 대외적인 이미지는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베풀어야 할까? 바로 내부 고객에게 먼저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2번을 보시면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운영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서로 협력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는요. 내부 고객도 외부 고객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환영받기를 원하는 환영 기대 심리를 갖고 있으므로 밝은 태도로 응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부 고객에게 정말 친절한 응대로 고객님 오늘 서비스는 어떠셨어요? 손님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손님 저희 서비스는 좀 만족해 주셨나요? 이렇게 앞에서 좋은 응대를 하셨다가 바로 고객님 나가시고 뒤돌아서 야, 너 아까 그렇게밖에 못했어? 저 손님 표정 봤어? 만족하는 것 같아? 하고서 내부 고객에게 이렇게 응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부 고객의 사기가 툭 떨어지면서 서비스할 맛이 참 안 난다라는 감정을 경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그 업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음색, 그들의 행동,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의 시야에서 전반적으로 이 매장 정말 분위기 좋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고객을 응대하는 임직원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부 고객을 잘 응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두 분 정도 더 안녕하세요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즘 고객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음식을 흔히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집 앞에 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음식점 하나, 커피숍 하나 또는 옷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들 이런 곳들 하나하나도 SNS나 인터넷을 검색 충분히 하시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들은 정말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정말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SNS를 보면서 어떤 고객이 배달업체에 대한 이용 후기를 SNS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글쎄 좋아요가 정말 한 2만 개 정도 눌려 있는 것을 보면서 SNS의 파급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귀신 같게도 한 음식점의 사장님의 애티튜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실화였는데요. 어떤 한 이용객이 제가 오늘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음식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사장님 바쁘셨나 봐요 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별점 5점을 주면서 이렇게 비공개 메시지를 좀 달아드렸는데 그 밑에다가 이 사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 또는 개선하겠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를 담은 댓글들을 고객은 원했겠죠. 그런데 그 사장님은요. 우리 가게 음식이 왜요? 하면서 전화번호 주세요 또는 주소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조금 고객과 사장님과의 이 분쟁을 통해서 이 고객이 이렇게 느끼신 거죠. 아, 저는 서비스 품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또는 제가 애정하는 매장이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사장님 행동 보니까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면서 그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참 요즘 무섭다라고 느꼈던 게요. 어떤 댓글 중에 한 소비자 한 분이 여기 어디 맞죠? 하면서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제는 전파력이 이렇게 크구나, 고객 한 분 한 분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도 정말 높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면 아,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요즘에는 어떨까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또는 당연한 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최대한 임직원분들이 고객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임직원들의 애티튜드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댓글 무섭죠?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요즘 세상 정말 무섭구나 하면서 그 밑에 또 상세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사님, 예절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서 지금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업장, 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또는 서비스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 매장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현황, 또는 그 회사의 인테리어 또는 고객에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보여지는 모습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하면 시스템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휴먼웨어라고 하는 건데요. 휴먼웨어라는 것은 고객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사람으로서 전달을 하는 서비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꾸기는 직원으로서 조금 어렵지만 죄송해요. 제대로 못 휴먼웨어적인 서비스들은 임직원들이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 보시고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보실까요? 고객 응대의 첫 시작, 비즈니스 매너 퀴즈입니다. 다음 중 서로를 향한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체크한다라고 하면 몇 번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인사, 세 번째는 표정, 네 번째는 화법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체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소연님, 박종욱님께서 1, 2, 3, 4번 전부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표현한다라는 방법들은 태도, 인사, 표정, 말투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절 시간에는요. 저희 표정과 애티튜드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인사와 화법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너. 네, 우리 컬럼비아 대학의 MBA 과정을 수료한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대인관계 속의 매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쭉 인생을 뒤돌아보니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을 응대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3명의 사람 중에 1명과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선택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랑 살고 싶으신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존중감이 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매너가 좋은 사람 또는 예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선택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네, 돈이 많은 사람과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인생의 기간을 평생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너, 그리고 매너와 우리 헷갈리는 단어 중에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너와 에티켓 같은 의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요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티켓은 사회적 약속이고요. 매너는 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에게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응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너는 흔히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 매너 정말 좋다, 나쁘다. 그리고 에티켓 있다, 없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 강의장으로 출근을 하면서 우리 어떤 할머니 분에게 학생 진짜 매너 좋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관상으로 봐서 아가씨 또는 아줌마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학생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하철에서 이 노약자분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요. 사실 노약자 보호석에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바로 눈 앞에서 내릴 것이기도 했고 이제 어르신을 보고 제가 좀 오늘 편안한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만나면 바로 양보해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잘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티켓이 네, 우리 있다, 없다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매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자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몸가짐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티켓은 법적인 구속은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 그리고 노력 또는 사회적 약속.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에티켓 같은 것들은 흔히들 일상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요즘에 코로나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구속력은 있겠죠. 그리고 재채기를 할 때에는 사람이 최대한 닿지 않게끔 좀 조심조심하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에티켓이랑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우리가 신발을 좀 가지런하게 정리한다던가 또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 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 노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에티켓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매너는 조금 다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노크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에도 그냥 일반적 사무적 느낌으로 노크를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금 더 공손한 느낌, 존중의 느낌을 담아서 우리가 노크를 하고 인사말을 전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 사람 매너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질적인 평가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냐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티켓은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셔야죠. 고객님들을 만나면 우리 업장을 찾아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인사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매너 있는 직원이 되고 예절을 조금 더 잘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을 만나면 최대한 환영하는 느낌, 그리고 만났을 때 아주 간단한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고객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친근한 마음으로 응대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고객님들 당연히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서비스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마인드를 정립하시는 겁니다.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특히 내부 고객님들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객님들을 위해서도 고맙다. 저 직원들이 우리 매장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있구나라는 것들 항상 마음에 조금 새기시면서 우리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우리 사장님
사장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있겠지. 그리고 겉으로 표현은 조금 서툴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한 마음은 좋겠지라는 것들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 정립 정말 중요하고요. 복장 예절은 어떨까요? 복장 예절. 여러분들 복장이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면적인 것들을 첫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 개인의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사생활 영역의 침해라고 해서 한 10년 전 또는 5년 전보다는 이 복장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복장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가이드는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님을 모시고 우리 매장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복장 매너를 갖추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 예절이었죠. 이렇게 서비스인의 기본 매너를 우리가 포함한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면 관계 매너를 갖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화체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응대 화법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금 다듬을 수 있는지, 이런 매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화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너라는 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이 자세나 행동, 이런 몸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도 매너가 충분히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품격을 높이는 응대 매너에서는 전화 매너, 그리고 고객을 안내하는 매너, 그리고 내방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러한 매너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매너가 필요한 이유, 요즘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백종원님께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음식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가게에 대한 성공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도 잡아주시지만 사장님들 마인드와 고객을 대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약간 고객에게 좀 무심한 서비스를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따끔한 일침을 남겨주시는 이 백종원님의 모습도 우리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매너가 필요한 이유 정리해 보시면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와 결과는 직장 내 매너, 태도 등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을 존중하고 서로 좋은 매너를 보이면 나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실력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업장의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요, 외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실험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가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대 심리학 존 바그 교수의 실험이었다라는 건데요. 이제 A와 B 그룹, 이렇게 A 그룹, B 그룹을 나눠 놓고 A 그룹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에 이렇게 담고 꼭 커피를 쥐고 있게 하였고, B그룹에게는 이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손으로 쥐고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그룹에 있던 사람들과 B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한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면접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따뜻한 커피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원 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큰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변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당장 바꾸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다시 한번 다잡아 보면 어떨까 싶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 다 우리 마음속으로 담고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3가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서비스 좋은 곳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디일까요? 아, 저 업장은 정말 서비스 좋은 것 같아. 저 직원분들 하면 정말 서비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서비스 잘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채팅창에도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곳 중에서 저곳 정말 서비스 좋더라 하는 곳들은 어디가 있으셨을까요? 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저는요, 최근에 경험했던 업장 중에서 그 커피숍의 사장님 정말 1인 기업 분이셨거든요. 직원 한 분도 없으셨고 혼자 서비스를 주문 받으시고 커피 응대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커피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추우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셨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소현님께서 새로 생긴 커피숍이요. 요즘 다 친절해요 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시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부터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란 각기 감성으로 느끼는 대상에 대한 관념 또는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 크게 외적 이미지와 그리고 내적 이미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습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씨를 먼저 보시나요? 딱 누군가를 처음 보았을 때 첫 느낌을 보고 저 사람 성격 좋을 것 같아 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인상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먼저 보고 저 사람 좀 느낌 좋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 더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서 저기요, 저랑 잠시 대화 나누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를 물론 호감적인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나 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죠. 외적 이미지란 얼굴형, 체형, 표정, 몸동작, 스타일, 매너, 음성과 같다라고 하고요. 내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 배려심, 성실함, 겸손, 신뢰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박사도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각적인 요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표정, 복장, 매너, 제스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 요소, 음색, 억양, 고저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호감도를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전 코로나 시기 전에는 대면 응대가 정말 많아졌지만 요즘에는 비대면 응대가 많아지면서 고객과 통화하시는 분들 좀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두를 하나 구매하려고 만두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입니다. 전화 주셨네요. 하고 딱 전화를 받으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여기서 포장해서 먹을만 하겠다라는 감정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지만 외적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강사님, 말의 내용, 언어적인 요소는 안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 좋아한다라는 감정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에 계시는 우리 남편분, 와이프분 또는 사랑하는 자녀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요, 직접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말의 내용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시각적, 청각적으로 나 당신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존중하는구나 라는 감정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업장에서 종업원분들 마음속으로 아껴주시고 있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존중하고 있고 하는 우리 사장님들 마음 충분히 알겠지만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미지 매너로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무엇일까요? 호감도 있는 이미지 만들어주시고 성실한 모습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서비스 업장의 사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로서 호감 가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 품격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네요. 남은 시간 동안 예절로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맞춤만으로도 호감도가 상승된다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도입부에 스몰 토크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몰 토크를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호감적인 환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겠죠. 보스턴 대학에서는 A그룹과 B그룹에게 각각 미션을 주었는데요. 오늘 미션 많이 주네요. 두 가지 대학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눈맞춤을 계속하고 눈을 몇 번 깜빡하는지 깜빡 개수를 계속 세라고 했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지시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대화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나자 호감도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첫 만남에서 눈맞춤을 하고 그 사람이랑 눈맞춤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세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웃음보도 좀 터지고 그리고 호감도도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도 연출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별다른 대화 지시 없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화가 종결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A그룹에서 훨씬 더 라포 형성이 잘 되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은 이마는요 복이 들어오는 입구다라고 하고요. 콧등은 복이 내려오는 길이라고도 하고 입은요 입구자를 써서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우리 연예인들 누구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김연아 선수 또는 배우 중에 남성분 김수현 씨 같은 분들을 보면서 입꼬리 진짜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우리 그냥 딱 느낌 봤을 때 웃고 있는 인상에 저 사람 되게 환하다, 인상 좋다, 잘 웃네 라는 것들을 보이겠지만 입꼬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으면 어떤 느낌을 주나요? 뭔가 좀 시무룩해 보인다? 아니면 저 사람 오늘 안 좋은 일 있나? 안색이 어둡네? 하고 우리 상대방을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까 했을 때에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법도 좋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 개구리 뒷다리 노래를 한 2번 정도 아침마다 이렇게 틀어드리면서 임직원분들 미소 연습을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위스키, 이효리, 병아리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끝자가 다 리라고 이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미국은요. 발음 기호 자체가 아, 에, 이, 오, 우로 시작되는 모음 기호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권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 에, 이, 오, 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입꼬리가 커졌다라는 유래도 있는데요. 우리
아기였을 때는 한국 사람들도 표정이 정말 커요. 그런데 성인으로 갈수록 표정이 얼굴에 4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떤 표정인지 우리 사장님들도 참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원분들에게 누구씨 좀 웃어요. 누구씨 고객 보면서 좀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장님들이 먼저 우리 내부 고객 그리고 외부 고객을 위해서 웃는 마스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내부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웃는 미소를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미소의 이 기준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저 웃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에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저의 상사는 이렇게 치아가 보이는 큰 미소를 선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미소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의 미소의 기준도 내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통일화시킨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대를 위한 첫 번째 배려는 웃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을 소유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면 가능하지만 인간성은 평생 지속되어 온 특성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에게 내 인간성은 어떤가요? 난 사람으로서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을 우리 들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7가지 원칙을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스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튼튼해지면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몸을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덜 수축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는 삼비를 절대 금하라라고 합니다. 비난하고 우리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인데요. 링컨 전 대통령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라고 합니다.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돼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절자가 되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높여주시고 어렵더라도 인정해주시고 조금 세워주시는 건 어떠실까?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들에게도 조금 더 칭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5번째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머더 테레사는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종교 있으신가요? 저는 무교이지만 우리 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 가셔서 이렇게 그냥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엄청난 적극적인 솔루션은 얻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했을 때 나 좀 힐링 받았다라는 것들 느끼고 나오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경청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진정한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청하실 때는요 아이 컨택 하시고 고개 끄덕여 주시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공감적 경청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색하지 말아라. 자, 우리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색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엄청나게 큰 돈을 쓴다라는 것보다 아주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낚시를 갈 때 물고기가 원하는 미끼를 가져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 업장의 대표, 회사의 입장에서 자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고객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이 7가지 습관, 자신을 잘 관리하라, 산비를 절대 금하라, 예의를 갖춰라, 존중하고 세워줘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라, 인색하지 말라,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비스 예절에 대한 교육을 여기까지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스몰 토크 한번 이야기 나누었고요. 스몰 토크와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절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3가지와 표정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예절로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서 우리 7가지 메시지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이시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너를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과정을 함께한 한유정 강사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채팅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